어느 정도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연수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네, 저는 송정초등학교 교사 김태영입니다. 네, 날씨가 지금 많이 따뜻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렇게 연수할 때 올해 눈이 왔었거든요.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한 것 같은데 또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방학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선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는 다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한 달 남았는데 방학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학교 담당 선생님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학기 말이다 보니까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6학년 지금 졸업 때문에 졸업 사정 발견해가지고 생기부 아마 점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학교 담당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특히 졸업 그 전학생들 있고 이렇게 많다 보면 학기 중 학기 말 다 업무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가 아마 5시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초등 같은 경우는 4시 늦어지면은 4시 20분 정도 좀 빨리 끝나면은 더 빨리 끝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쉬는 시간은 2시간으로 지금 저기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으로 이렇게 하고 좀 하다가 아마 많이 지겨우실 거예요.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겨울 시간에 한번 쉬었다가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연수는 그 인증서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인증서는 많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2번째 시간에 진급이라든지 졸업적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면서 하는 시간이 있는데 많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학교 가면은 이 책자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참고도 하시고 또 연수도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연수도 하시고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 책자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있으면 좀 한 번씩 또 메모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책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리고 그동안 그 여러 선생님들이 문의해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학기 말에 좀 필요한 내용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먼저 무단 결석이 지금 상당히 많은 날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문의가 좀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결석 당일 1, 2일에는 유선 연락을 통해서 출석을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책자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학교에 이렇게 무단 결석이 있으면 알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석에 또 3에서 5일 같은 경우는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 방문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소재가 혹시 미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이렇게 수사 의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석 6일째는 가정 방문에서 출석 안 하는 학생 보호자 면담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석 7일에서 8일에는 학교에서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많은데요. 좀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정정대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정대장 관리 잘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결제하기 전에 학교에서 3회 이상 점검하라는 것이 이제 공문으로 한번 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상 기재요령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문으로 시행되는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3회에 걸쳐서 공무원으로 학교 내 뭐 내부 결제 도적들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그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점검했다는 증빙문서를 따로 남겨야 하냐고 문의가 있었는데 증빙문서는 뭐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졸업 전에 6학년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졸업도 하기 전에 생기부를 갖다 6학년 선생님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지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요. 6학년 담임으로서 뭐 업무 부담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뭐 책임은 당해년도 선생님이거든요. 기록한 선생님들이긴 하지만 같은 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6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업무가 많이 있지만 좀 점검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 말에 또 이제 그 나이 담당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이렇게 결제가 이제 돼야 되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온라인으로 이렇게 결제해야 될 사항들이 꼭 해야 될 내용이고요.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졸업대장, 출결, 진로지도가 있겠고요. 이것은 아마 작업하다 보면 이게 메뉴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출력해서 이렇게 또 결제를 맡아야 예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이거요? 이거요. 이 내용도 그러면은 저기 그 우리 교육청 자치부 쪽 올리는 쪽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들은 매일 쉬는 시간이라든지 끝날 시간에 저한테 주시면 개인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결제해서 이렇게 졸업대장하고 정정대장 두 가지로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생기부 출력했지만은 2014년부터는 생기부 출력 안 하는 거 아시죠? 생기부 출력이고요. 그리고 뭐 장부 법정장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정장부는 학교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정정대장, 졸업대장이 있고요. 출력해야 될 것은 이제 정정대장과 졸업대장이 있고요. 뭐 학교정 장부라고 하죠. 뭐 기타 이제 만들어 놓고 있으면 다 만들면 학교장 장부거든요. 그래서 법적 책임은 없고 학교 내에서 이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가벼운 질문 사항들은 하나가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자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쪽에 보시면 올해 지금 169호가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에 따라 이제 지금 변경된 내용들을 갖다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적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제 적냐 이렇게 어떤 의문점이 항상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라든지 중간고사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초등학교는 수행평가만으로도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 기간이 없도록 꼭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이 나오는데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이렇게 잡아달라는 소리고요. 전입일은 월요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출일과 전입일이 또 동일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전입일은 그대로 이제 놔두지만 전출일을 갖다가 하루 전날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고 중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으로 학년도 말에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2월 초에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무단 결석을 이제 계속 잡아야 되는데 이제 수업을 쓰였던 3분의 1, 뭐 3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3월달, 4월달까지 이렇게 결석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을 갖다가 막 애매하게 2월달부터 이렇게 세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기준은 2월달은 무조건 이제 무단 결석이 되는 거고 3월달부터는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3개월이라면 3, 4, 5월까지 이렇게 무단 결석을 잡고 뭐 면제가 되든가 아니면 뭐 인정 유학, 뭐 비인정 유학을 처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이제 학교 생활교육부 점검 내용이 있는데 하기 전에 여기 뒤쪽 부분을 또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부분이 좀 이제 실질적으로 담당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업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좀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간에 하면은 이제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먼저 한번 이거 훑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68쪽에 보면 학년말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년말에 체크를 한 번씩 해가면서 이렇게 학년말 업무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왔나요? 아 여기 좀 다른구나. 74쪽입니다. 74쪽입니다. 74쪽에 학년말 업무안내를 해가지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진급시키기 전에 기본 신상이라든지 누가 주소, 가족사, 학적 이런 변동 내용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일일 출결 관리 및 출결 특기사항 입력을 했는지 그리고 마감을 확인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해야겠고요. 이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생기부 여기 지금 연수하면서 아마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학생 생활령 및 성적 입력이 완료를 하고요. 검증 마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교육부 마감, 그 다음에 입학, 그 다음에 진학관리 해주시고요. 졸업처리라든지 취업 진급관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5쪽에 보면 진급처리가 있는데 진급처리는 꼭 선행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해주셔야지 진급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되면은 진급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생활기록부 마감이 되어 있는지 통지표가 마감이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건강기록부까지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졸업 처리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급 처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기준연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다음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다음에 학년 반 정보 등록, 학교 정보에서 학년 반 정보를 갖다 먼저를 등록을 해주셔야지만은 진급 대상자 생성할 수가 있고요. 진급 대상자를 생성을 하면 개별로 개별 단편성을 하고요. 반번호 부여하고 단편성 결과를 조회하시고 진급자 합격 반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 연수에서도 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다가 보면은 이제 중간에 뭐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대부분 선행 작업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 5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말 업무하면서 인적사항 이게 다 중요한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연수도 많이 받으시고 학교 담당 선생님들은 초보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좀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맞다 보니까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 번씩만 이렇게 같이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 보시면 학생의 성명과 성별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증명서와 주소는 주민등록 동초본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라는 것은 가족관계라든지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합니다. 학기 초에 그 가정실태 조사서 이렇게 봤는데 그 가정실태 조사서를 보고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쪽 부분에서 중간 정도에 보면은 부모가 재혼한 경우가 이제 나오는데요. 부모가 재혼할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아빠나 또는 엄마의 혼인 관계를 확인해서 배우자를 갖다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좀 아래쪽에 보면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갖다 부모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주소는 지금 누가 기록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삭제 아닙니다. 요즘에 2016년도부터 또 우리 우편번호가 또 바뀌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1학년들은 새 우편번호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1학년들만 새 우편번호로 5자리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2학년부터 6학년 같은 경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를 해도 되고 누가를 안 해도 됩니다. 뭐 일도 많은데 굳이 2학년도 6학년까지 또 고치지는 않으시겠죠. 학교 자체 내에서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 보겠습니다. 학생의 성명과 그리고 성과 이름 사이의 공백을 두면 안 되겠고요. 특히 외장 특히 그러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을 보고 이렇게 영문 성명과 영문 성명으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별이랑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도로명 주소 입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상황을 보시면 혹시 입학 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날 사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공란으로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재학 중에 혹시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황에 이제 특기 사항들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가족 상황에서는 특기 사항을 입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특기 사항 입력할 때는 부정적 영향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입력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또 변경된 경우에 정정대장을 꼭 통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정대장을 통해서 이제 입력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1학년 학생들은 그냥 1년 동안 다 이렇게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2학년 6학년까지는 하게 되겠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렇게 회의 필요 없이 증빙 대장으로만 통해 가지고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적 사항으로 넘어가면요. 입학, 재취학, 편입학이라는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입학은 이제 잘 아시겠고요. 재취학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온 경우 초등학교 학생은 다 대부분 거의 99% 100%가 다 재취학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입학이란 말이 있는데 편입학은 거의 초등학교에서 쓰지 않는 어떤 용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학교로 이제 들어왔을 경우 편입학이란 말을 쓰게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교육 대상자 연령이 만 15세라다 보니까 그 나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올 나이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쓰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 학생들 이제 들어온 같은 경우는 편입학으로 중간에 들어온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얘들 같이 3월달에 이제 들어오면 외국인도 입학 처리를 하는데 중간에 들어왔을 경우는 편입학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어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출이라고 전입일 같은 경우는 공백 기간이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서 보겠습니다. 넘겨서 이제 유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해는 질병 그리고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회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학년도 미루는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미인정 유학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인정 대안학교가 있고 그 비인정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다 유예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똑같이 결석을 갖다가 이제 무단 결석으로 다 잡으시고 그래서 유예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인정 유학에 관해서 계속 무단 결석해서 네. 지금 무단 결석해서 유예할 상황, 유급이 될 상황인데 얘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언제 그러니까 3분의 출석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어요. 이 학년도에. 네. 그런데 얘가 다시 돌아와서 내년에 다시 지호학년 1학년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얘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러면은 유급이 돼 버리잖아요. 유급이 돼 버리는 상황인데 이때는 이제 그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교에 들어오면 유급이 되는 상황이고 아예 이제 학생이 이제 학교를 갔다가 6학년 될 2월 달까지 계속 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년 6학년 때 이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6학년으로 정상적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유예를 시킨 다음에 예. 유예를 시킨 다음에 우리 다시 6학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얘를 시험을 보고 그다음 내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 학생이 집에서 이제 계속 놀아야 되냐 그럼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하고 학부모 사이에 또 문제가 또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이제 질문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따가 우리 진도 먼저 좀 조금 나가고 이따가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이제 질문 내용이 공통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또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좀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따로 이렇게 줄 테니까 그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은 중간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쪽은 이제 면제에 들어가는데 면제는 미인정 유학 말고 보통 이제 인정 유학을 갈 때 이렇게 면제 처리를 한다라든지 또는 학생이 이제 사망했을 경우 이제 면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인정 유학을 상당히 까다롭게 봤는데요. 요즘에는 인정 유학이 상당히 좀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해외로 가야지만 인정 유학을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만 정상적으로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인정 유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급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해서 수업일수가 이제 부족. 가끔가다 저희들이 이제 너 말 안 들으면 뭐 내년에 뭐 위에 뭐 안 보내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긴 하는데 거짓말이죠. 수업일수 부족은 출석일수가 당해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3개월이란 말을 썼거든요. 지금 3개월이란 말이 이제 없어졌고요. 정확하게 이제 수업일수의 3분의 1 결석 1 이상 결석일 경우는 이제 유급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출결을 해야지만 유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소수점으로 이제 계산한 내용들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유급 대상자 넘겨서요. 유급 대상자는 학년도 말에 유급자 관리를 꼭 통해서 정원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8조 내용에 보시면요,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이 나오는데 유급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학생의 어떤 자료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중복된 내용들은 이제 삭제를 꼭 해달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꼭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뭐 여기서 이제 유급으로 중복된 기간에 그 학교 생활에서 정정되는 학년 이력이라든지 인적사항, 그다음 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이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을 삭제를 하는데 이 삭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안학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력 인정 그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전 출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맞습니다. 뒤쪽에 보면 참고자료 사에 보면 이제 학력 인정 대안학교 현황들에서 이제 나오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유해자들 같은 경우는 귀국 학생들, 유학생들은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3년을 갖다가 정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1학년 때 간 친구가 정상적으로 5학년 때 가야 되는데 뭐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5학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학생이 한 뭐 3월 1일부로 이렇게 들어왔다면 모르겠는데 한 7월달, 8월달, 9월달 뭐 이런 가을쯤에 이제 들어올 경우는 전체 수업 일수 부족이잖아요. 그런 유급 대상자들 관련해서는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진급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인데는 그 부분 혹시 이해되시나요? 외국에서 왔는데 정상적으로 3월 1일부터 해당 학교 학생이 이제 들어오면 별 상관이 없는데 저기 9월 달에는 들어왔을 경우에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이 학생을 갖다가 이제 뭐 유급을 처리하면 유급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9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은 이제 계산을 3분의 1 그랬는데 3분의 1을 또 이렇게 부당 계산을 했다면은 그 학생은 이제 유급이 되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출석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진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남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갖다 출석하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교재하고 제가 가져온 어떤 그 자료가 살짝 지금 그 책 쪽이 좀 틀어져 가지고 예. 그 다음 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학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안 제17조 제2당 8호 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을 갖다가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지금 결정 즉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폭 지금 많이 입력을 하죠 이제. 아마 한 학교 건너서 거의 뭐 학폭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여기 광주에서는 이제 학폭 내용을 갖다 입력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좀 학폭이 뭐 1학년 학생들도 좀 학폭 저희 학교 같은 경우 1학년도 학폭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학폭 내용도 지금 상당히 오늘 연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학폭에 보면 이제 조치사항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요. 조치사항이 이제 경미한 조치가 있고 뭐 중대한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연수 내용에 나오는 뭐 경미한 조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할 때쯤에 다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 뭐 하여튼 전학 관련된 그 전학은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센 조치사항이죠. 그래서 전학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 학적 특기 사항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학적 특기 사항에다가 전학 조치 내용을 갖다가 입력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아까 학생 사망 시 면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입학일은 실제 입학일로 기재를 하고요. 올해 2016년도는 3월 2일 날로 이렇게 입학일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지금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입학일을 갖다가 3월 1일로 이렇게 1, 2, 3, 4, 5, 6학년을 이제 동시에 하다 보니까 1학년을 갖다가 다 3월 1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2일 날로 1학년들은 합격 반영을 시켜줘야 맞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면 이제 학적 변동인 경우 학적 사항과 특기 사항란에 학적 변동의 사유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취학이라든지 편입학 학생들이 있으면 중복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삭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 기간을 갖다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2014년도 7월 16일자로 어떤 초등학교에서 6학년으로 학업 중단을 하고 한 2년 후죠. 2년 후에 2010년 5월 12일자로 다시 또 6학년을 재취학을 하려고 하는데 2014년 5월 12일부터 이제 7월 16일까지 중복된 내용이 이제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다른 그 중복된 내용을 삭제를 하는데요. 학년 이력이라든지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폭 내용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년 don발의 마지막 쪽인데요. 여기서 10쪽 보겠습니다. 10쪽에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 처리가 된 경우 정원의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교 전출 입처리는 상당히 이제 그 특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필요한 사항이라면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출결 관리 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관리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면 예. 약간 공통될 것 같긴 한데 유예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3월 1일자로 학교에서 들어오면요. 그 전년도 3월달 때 다 없어져잖아요. 중복되는 기간이니까. 근데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에서 전학으로 와가지고 다른 학교에 전학 온 수상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싹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중복된 내용들은 다 기간에 아까 4가지 항목만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결 관리 중요하죠. 요즘에 그 정유라 관련해갖고 이제 뭐 어떤 연수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그 생기부 우리 담당 선생님들은 한 번쯤은 이제 뭐 고등학교 우리 청담고죠. 청담고 우리 그 같은 선생님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다 중징계를 상당히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출결 일수라든지 아니면 특별활동에서도 뭐 출결하지 않는데 뭐 수상된 부분들이라든지 뭐 IT 뭐 수업 해외에 나왔는데 IT 수업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또 생기부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무단 기입이죠. 상당히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를 많이 마셨더라고요. 뭐 초등학교는 별 상관이 없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출결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잘 기록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잘 기록을 해야 되냐면 이따 연습 때 이제 간단히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결석한 학생들을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기록이 또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실수로 해가지고 또 결석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누가 기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출결 관리에서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기수는 3분의 2 이상이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구 학생들, 중도 취약 편입 학생들은 2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으로 해서 해당 학년을 수료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결 특기사항 여기도 이제 그 학폭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학폭 조치사항에서 보면 사회봉사를 해라. 그리고 4호 같은 경우 사회봉사, 5호 같은 경우는 특별교육, 미수, 심리치료, 6호 같은 경우는 출석 정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출결하고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출결 특기사항에다가 있는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학 같은 경우는 학적 특기사항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번 사항은 출결 특기사항입니다. 그리고 1번 보면 수업일수,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전입일만 수업일수에 선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석 인정 결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은 특기사항을 입력을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가 결석은 이제 뭐 당연히 그 특기사항에 입력을 하는데 출석 인정 결석은 특기사항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나요? 비고란에다가 이렇게 비고란이 따로 있어요. 비고란에다가 우리 그 조퇴라든지 이런 기타 내용들은 이제 꼭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인정 결석에 보면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법정 감염병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또 그 병도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출석 인정 결석이 될 수 있고요. 병역 관계라든지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출석하지 말라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뭐 대표라든지 대표 경비, 경연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출석 인정 결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학폭 징계가 또 나오는데요. 뭐 사회봉사 특별일수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석 특기사항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조사로 마지막에 병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보면 넘겨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보면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갖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결석기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상습적이지 않는 1일이나 2일 같은 경우는 뭐 진단서, 의견서 이게 필요 없이 뭐 학부모 의견서라든지 담임 선생의 확인서를 해가지고도 결석기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같은 경우. 그다음 무단 결석을 보시면요,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기타 결석은 부모, 가족, 동양 뭐 이렇게 해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기사항을 보면 3번의 특기사항을 보면 중간에 있죠. 지각조퇴 결과 사유는 횟수에 관계없이 입력하지 않습니다. 특기사항에다가 지각조퇴 결과는 입력하지 않고요. 근데 반복적인 지각, 반복적인 조퇴, 반복적인 결과 등은 입력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각조퇴 결과는 비고사항란에 꼭 입력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병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 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뭐 대부분 다 또 이제 알고 있지만 그 결석이라 지각 조퇴, 결석뿐만 아니라 지각이라든지 조퇴에도 한 번만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조퇴 3회 하면은 이제 한 번 이렇게 결석 잡아가지고 개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지각 중 한 번만 있더라도 개근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뭐 재취학 학생들은 3월 1일부터 들어왔다고 모르겠는데 중간에 들어왔던 경우 뭐 4월 달이나 들어왔던 경우 이 친구들은 개근으로 입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입력하지 않습니다. 재취학 학생들이라든지 정상적으로 3월 2일부터 이렇게 안 돼 있다면은 개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비고 등록란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요. 교육정보 시스템의 학적 출결 관리에 비고 등록란에다가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사유를 입력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에 있는 경우 출결 특기사항의 사유와 일수를 갖다가 등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상 경력란에는 교회상 입력하지 않고요. 모든 교회상은 이제 생기고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뭐 다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교과 학습 발도 사항이라든지 다 입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교회상을 갖다가 나이스에다가 입력은 할 수는 있죠. 다만 뭘만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생기부 반영만 하지 말라는 소리죠. 생기부 반영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수상 경력의 수상명이라든지 등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학년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졸업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틀려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놔줘야 되냐 저한테도 이제 엄청난 막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대로 안 했다면 다 이제 고쳐야 될 사항들이에요. 원래는 다 이제 고쳐야 될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담당자라면 사실 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서시면 편하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뭐 수상명 입력 시에는 교내 1학기, 2학기 학년도를 입력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한번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상일 경우에는 동일한 상장 번호가 발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수상명란에는 수상명을 입력하고 가로 안에 공동 수상 인원을 입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표통장인 경우에는 가로 안에 세부 표창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대회에서 참가한 부분에 있는 경우는 가로 안에 참가 부문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부분은 넘겨보면 이제 등급 등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등급과 등위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 같은 경우 금상, 은상, 동상을 했다면 금상에다 1위를 해야 되고요. 뭐 최우 우수상 위에 대상인 경우에는 대상을 1위를 해야 되고 최우수상을 2위로 이렇게 단계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기관을 보시면요. 수요 기관에는 기관명이 아닌 기관장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 헷갈린 게 지금 수상대장에는 기관장을 입력을 해야 되고요. 봉사활동에는 기관장이 아니라 학교로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두 개가 지금 좀 다르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서로 좀 헷갈려가지고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상장 관련된 수요 기관에서는 기관장, 뭐 초등학교 장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봉사활동에서는 수요 기관이 학교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대상에는 참가 인원이 꼭 병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좀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생, 뭐 학년 전체, 전교생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기재 대상을 보시면은
단체 수상 같은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수상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요. 수상대장에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교육기관이나 위탁교육 이것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받았다라든지 미인정 대안학교는 안 됩니다.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은 교내사용을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원에서 받은 상들은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영재교육기관에서 받은 내용들은 생기부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수상대장 말고요. 교과 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 시즌이 곧 2월달 되면 이제 돌아오는데 저희는 학부모 회장상들, 학교 운영위원장 상들을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외부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입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쪽으로 넘어가서 진로 희망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희망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5, 6학년들이 학년별로 조사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기 또는 흥미, 진로 희망은 학급 담임교사가 진로 지도 후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 보고 이렇게 입력을 작성을 해갖고 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급 담임교사가 꼭 진로 지도한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진로 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진로 나중에 희망사항 없어요. 이런 경우 있는데 이때도 희망사항이 없음 이렇게